그러니까 송어가 습성이 살짝 떠오르는 시점. 거울 같은 느낌인데 송어들이 봤을 때도 반사가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런커 트라우트 스텝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겨울하면 생각나는 무지개 송어 루어 낚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재미있는 이 마이크로 스푼, 흔히들 스푸닝이라고 얘기하는 로테이션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에서 축양이 돼서 사료에 길들여진 송어들이 흔히들 사료의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송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정하게 움직이는, 스푼을 보면 굉장히 일정하게 움직여요. 그게 일단은 관건이고,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스푼 낚시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개장 초반이나 이럴 때 굉장히 활성도가 좋고 박력이 많을 때는 굉장히 쉽게 잡혀요. 보통 앵글러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옛날엔 잘 잡혔는데 지금은 잘 안 잡힌다. 근데 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스푼이 가장 큰 매력은 입질을 받을 때 느낌. 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입질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해내는 것이 이 스푼 낚시의 진짜 매력이에요.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한, 어렵지 않은 로테이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평균 수심은 이 가운데 수중의 섬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가장 깊은 곳이 2m 정도 나오고요, 오른쪽으로는 한 2m 50 정도. 하드베이트 낚시가 수심이 또 너무 깊으면 좀 어려운 경향이 약간 있어요. 송어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레인지 파악인데, 그게 수심층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 나누는 거는 카운터라고 얘기하죠. 1초, 2초, 3초, 4초. 저 같은 경우는 2m를 10으로 끊어요. 10으로 끊어서 그러면 그거를 2m를 10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초에 20cm씩 가라앉는 거예요, 스푼이. 3초 세고 리트리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 60cm권에서 제가 송어 스푼이 유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적중을 했다. 그러면 패턴을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기를 잡아내다가 입질이 없으면 또 거기도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거고, 수심층은 항상 변해요. 이 송어라는 게 회유성 어종이에요. 몰려서 계속 다니다가 본인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먹이를 기다리고 지나가는 루어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 프레쉬를 받으면 바닥으로 숨고 휴식을 취하다가 또 올라와서 또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낚시의 관건이에요. 일단은 어딜 가나 코너, 보통 상급자, 고수라고 하죠. 고수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코너나 세물류 이끄는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손맛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코너 자리.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또 상급자들은 그런 자리 일부러 피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패턴을 찾기 위해서. 민구 쌤은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 잘 나오는 데 좋아합니다. 초보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각 브랜드에 보면 그 파일럿 스프레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탐색. 그러니까 스푼 낚시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으면서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고기를 못 잡더라도 파일럿 스푼을 이용한 정보를 얻다 보면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체계가 생기는 거죠, 낚시에.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낚시가 아니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파일럿 스푼을 잘 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블링이 많이 나오고 물을 꽉 잡고 있고 카운터를 줬을 때 그 수심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스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 로데오 크래프트의 노아 스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스푼을 출발을 해서 뭐 입질을 받거나 아니면 고기들의 등을 타고 온다거나 조금의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다음 로테이션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봤을 때 고기가 따라오는데 따라만 온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무게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컬러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선택인가요? 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고, 개발자의 로테이션 순서는 있지만 그 순서에서 본인이 더 집어넣고 빼도 되고, 중간에 크랭크베이트나 플러그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나는 스푼 낚시만 하고 싶다 하면 빼도 돼요. 빼고 본인에 맞는 낚시를 만들어내고, 남들보다 많이 잡는 낚시가 아니라 본인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낚시,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이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캐스팅을 하면 중요한 것이 카운트다운이에요. 일단 표층부터
던져서 노카운터라고 해요. 그냥 노카운트. 그냥 감는 거예요. 감으면서 고기들이 쫓아오는 걸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입질감을 아니면 등을 타는 자 지금까지는 입질이 없었어요. 두 번째 캐스팅에 하나 둘 셋 3카운트 주고 또 리트리브를 시작합니다. 자 고기가 앞에까지 쫓아왔어요. 방금. 그럼 다시 이제 5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층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카운터 2카운트 이번에는 카운트 2에서 3 정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필 컬러를 통해서 파일럿 스폰을 통해서 수심층을 찾았는데 이 수심층은 지금 카운터로 2에서 3 사이 표층에서 지금 반응을 한 겁니다. 리트리브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게 했고 지금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또 제가 한번 더 던져볼게요. 지금 아까 고기 잡은 수심층에서 그게 하루 종일 유지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고기 잡았던 자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를 또 공략을 하고 또 고기가 안 나오면 또 다른 곳을 공략했다가 아까 그 기억했던 자리를 또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로테이션이에요. 그게 로테이션이고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요번에 제가 던지는 개념은 잡았던 수심층인데 고기를 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음 로테이션을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기가 계속 쫓아와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따라오는데 입질을 못하는. 그러니까 송어가 습성이 스푼이 이렇게 오다가 살짝 떠오르는 시점 그쪽에서 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송어한테 무거운 거죠. 좀 더 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무게가 있다 보니까 떠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땐 좀 가벼운 거. 그 로테이션이 답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다음 로테이션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컬러로 무게만 줄여볼게요. 최초의 파일럿 스푼에서 고기를 잡고 뒤에서 많이 쫓아오는 거를 봤지만 제 생각에는 전에 노아 1.8g 스푼이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아 S 1.4로 한번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에 뭐가 있냐면 수심층은 카운터를 주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스푼이 가볍기 때문에 떠오르는 시점이 이 전과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실루엣이 약간 작아졌죠. 큰 거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컬러는 그대로 같지만 사이즈를 약간 줄여준 거예요. 작으면 먹기 편하잖아요. 스푼 로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그 컬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컬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게인데 초보자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웨이트들은 2g대 초반, 그 다음에 1g대 중반, 그 다음에 1g대 초반 이 정도의 스푼을 선택하시면 어느 정도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또 나중 문제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송어들이 자꾸 약 올려요. 따라 먹습니다. 보면 애들이 이 컬러를 보고 쳐다는 보는데 계속 쫓아넘으면 수심층은 맞는데 컬러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바뀐 거죠 지금 컬러가.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예, 금방 바뀝니다.
이전에 1.8g으로 입질을 받고 고기를 잡고 그다음에 1.4g의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 무게에서도 고기들이 계속 쫓아와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컬러는 변경하지 않고 무게만 또 1.2g으로 줄여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수심층을 유형할 때도 단계가 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 설명드릴게요. 캐스팅하면서. 첫 번째는 로드를 숙이고 아래로 내리고 리트리브를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푼이 늦게 뜨겠죠. 아무래도 로드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송어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반응은 없다. 그럴 때는 두 번째 캐스팅, 로드를 중간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수심층 오다가 뜨는 타이밍이 빠르겠죠. 어쨌든 로드는 위에 있고 라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루어는 뜨게 돼 있어요. 이래도 반응이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로드를 약간 팁을 위쪽으로 들어서 리트리브를 시작합니다. 빨리 떠오르죠. 지금 봐도 빨리 떠오르는 게 보여요.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계속 송어들이 쫓아만 오고 반응이 없을 때는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이때 이게 로테이션 타이밍이에요. 로드의 각도를 이용해서 해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속도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했을 때 그때 바꾸는 것이 컬러 로테이션이나 무게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한 가지씩 바꾸는 거예요. 한 가지씩. 무게를 바꿀 거냐, 컬러를 바꿀 거냐, 속도를 바꿀 거냐. 그게 두 가지씩 바뀌면 로테이션의 의미가 없는 거죠. 로테이션은 차례대로 바꾸는 건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해진 건 없지만 그게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한 가지씩 바꾼다. 뭐 지금은 저는 무게를 1.2까지 바꿨으니까 컬러를 바꿔볼게요. 컬러를 주황색을 썼으니까 요거보다 살짝 톤 다운으로 해서 노아 1.2 무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컬러만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 컬러로 바꾼 이유가 일단 무게는 바꾸지 않았어요. 노아 1.2g입니다. 근데 컬러 바꾼 이유가 지금 해가 올라왔어요. 해가 올라왔을 때 이 메탈 계열의 세컨드 계열의 반응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데이터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선배님들도 많이 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로테이션 법이라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아까 활성도 봤을 때는 갑자기 나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층도 살짝 바뀐 것 같고 한번 해보죠. 수심층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해가 떠서 아까 수심층과 변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보다 위에예요. 60cm보다 조금 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요 컬러로 바꿨을 때 입질 받았던 게 한 20cm 정도 돼요. 표층에서. 던지자마자 그냥 감는 거예요. 던지자마자. 그리고 로드를 좀 올리고 위를 공략하기 위해서 부지개 송어가 완전 은빛을 변했어요. 이 로테이션을 무게를 바꾸지 않고 지금 해가 뜬 상황에서 환경이 변한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은색이 들어간 메탈에 파란색 이런 컬러가 왜 이게 해가 뜬 시점에서 반응이 좋으냐면 은색은 약간 리액션적인 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거울 같은 거죠. 이거 은색은 사람이 봤을 때 제 생각이에요. 거울 같은 느낌인데 거울이 송어들이 봤을 때도 반사가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연적인 색깔이잖아요. 은색은 고기 미늘이나 이런 것처럼 리액션이 들어가는 컬러로 한번 교체해서 랜딩 성공했습니다. 지속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빨리 알고 계속 생각 없이 낚시를 하는 것보다 환경적인 변화가 왔잖아요. 이 해라는 것은 고기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다른 여건이거든요. 해가 뜨는 순간 층도 살짝 변했어요. 같은 레인지지만 더 위쪽을 보는 거죠, 송어들이. 그래서 컬러적인 부분에서도 은색을 선택했던 거고 이 메탈 계열은 해가 뜨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첫 번째 컬러입니다. 일단 그래서 바꿨는데 주요했고요.
지금 이 컬러로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컬러 로테이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송어장에 오면 제일 중요한 환경적인 변화가 방류입니다. 이 고기 다 방류된 고기이기 때문에 방류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이제 또 방류를 시간 되면 해주시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방류 컬러를 장착을 해서 방류하는 자리에 가서 또 고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루어 컬러는 개인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컬러가 런커몰의 그 로데오 크래프트 차트에 보면 번호가 나와 있어요. 1번, 2번. 그럼 그게 뭐냐면 어디 브랜드나 보면은 1번, 2번은 금색, 은색이에요. 기본 베이스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또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색깔들. 그리고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고기가 가장 활성도가 좋을 때 투입을 하는 방류 컬러. 방류 컬러는 기본 베이스가 금색이에요. 금색 메탈인데 이 앞면에 스푼 앞면에 뭐 예를 들어서 형광 주황색, 그다음 형광색, 그냥 자극적인 거. 저기서 봐도 송어들이 쫓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활성도. 그게 이제 방류용 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컨드 컬러. 세컨드 컬러는 방류 컬러보다 톤이 약간 다운된 건데 앞면하고 뒷면이 색깔이 극명하게 다른 거죠. 이 흔히 얘기해서 명멸 계열이라고 그랬죠. 명멸 계열 컬러인데 뒷면이 어두움으로써 앞면을 더 자세하게 보여줘요. 스푼이 이렇게 어블링을 하면서 오잖아요. 그럼 송어가 봤을 때 이 면을 보거든요. 이 컵 튀어나온 부분을 보는데 뒷면이 어두우면서 이게 앞에가 밝으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뚜렷하게. 그래서 그게 세컨드 컬러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서드 컬러는 이제 보면 사료 계열. 얘네들이 속도가 늦어져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빨리 쫓아오던 송어들이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쫓아만 나와요. 천천히. 그럴 때는 얘네들 어렸을 때 먹었던 사료를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 컬러들은 어디 가나 브랜드 다 있어요. 브랜드마다 컬러 색깔이 특성이 있는데 금색, 은색, 그 다음에 방류형 컬러, 세컨드 컬러, 이 서드 컬러 기본적으로 있는 컬러들이에요. 지금은 아까 말했던 환경적인 변화, 거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방류를 지금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고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아까 순서에 말씀드렸던 방류 컬러, 오렌지에 금 색깔,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화려한 컬러들이 방류할 때는 처음에 싱싱한 고기들이라서 요거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류도 처음에 상층부터. 자, 왔습니다. 아, 빠졌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기가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방류 송어 낚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또 물었습니다. 히트. 자, 방류 이렇게 빠르게 고기가 나와요. 계속. 방류, 오렌지, 금 색깔을 이용한 방류. 어이구. 자, 왔습니다. 히트. 방류가 제일 중요해요.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방류 타임은 보통 방류 세컨드까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송유 낚시터는 약 1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방류는 보통 컬러가 많이 바뀌진 않아요. 계속 화려한 컬러.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200마리를 방류를 한다. 우리 인원 중에서 고기 잡아내는 마리수도 계산을 하면서 100마리밖에 안 나왔으면 방류고기 남아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노리기 위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컬러를 바꿔서 기존에 방류된 고기, 기존에 있던 친구들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챔질이 좀 세진 않네요. 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로드로 텐션을 더 유지해 준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빠지고, 세게 당기게 되면 또 같이 이렇게 낚시하는 분들한테 몸에 부딪힐 수도 있고 튕겨서 스푼이 굳이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릴을 가볍게 더 돌려준다거나 릴링을 이렇게 하다가 입질이 왔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빨리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로드를 가볍게 리트리브를 하시다가 그냥 살짝 튕겨주는 방식으로 챔질을 하면 됩니다. 한 마리 따라 붙었습니다. 자, 잡아야지 요놈. 한 마리 붙었는데 물어라. 도망갔어요. 아, 재밌다. 하나, 둘, 셋, 넷. 자, 저 방류고기 엄청 쫓아오는데 쫓아오면 엄청 오네. 먹어. 그래. 자, 그래. 아이고. 요거는 같은 컬러인데요, 방류에 좀 특화된 바디가 크고 좀 액션이 어필이 강하죠. 그래서 요 컬러는 바꾸지 않고 스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QM 2.8. 우와. 라인 쳐지는 거 봤어야 되는 거. 네, 라인이 쳐졌어요. 라인이 쳐진 입질. 확실히 걸지 못했는데 라인이 쳐진 입질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방금 라인이 펴진 라인. 펴진 거. 방류고기들은 좀 많이 날뛰어요. 고기가 여긴 좀 작죠. 엄청 많이 작은 건데 서울 경기권에 비해서 작은데 사이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서울 경기권에서 지금 방류된 고기들은 평균 600g에서 800g, 크게는 1kg까지 방류가 되는데, 여기 송현 낚시터 사장님은 500g에서 300g 정도를 고집을 하세요. 아까 작은 송어요? 네. 지금 낚시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송어에 들어가는 양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잖아요. 송어가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면 마리수는 2배, 3배 쪽으로 증폭이 되고, 지금 이 송어 같은 경우에는 햇송어예요. 저희는 송어장 운영을 여름까지, 7월 말 8월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좀 버틸 수 있는, 시기적으로 진한 송어가 아니라 바로 나온 햇송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만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스푼이나 하드베이트를 운영하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를 더 느낄 수 있고, 라인 같은 경우에 좀 약하게 쓰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송어로 해서 빨리빨리 건져내면서 송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바로바로 그냥 크게 먹어주는 입질이 좀 적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다소 어려워할 수도 있죠. 초보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손맛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낚시입니다. 이거는 얼마인가요? 2만 원입니다. 전국 제일 저렴할 것 같은데요. 2만 원이면. 스푼의 평균적으로 보통 브랜드마다 크게 3가지 액션이 있어요. 색깔 이전에 파동이 먼저고, 그리고 송어가 보는 시각적인 그 액션 모양 때문에 입질을 받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액션이 우선시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좀 스푼 초이스를 할 때 기본 컬러에서 너무 컬러에 대한 욕심보다는 파동이 우선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로데오 크래프트사의 대표적인 워블링 액션, 물을 꽉 잡고 있으면서도 레인지 유지가 굉장히 강한 워블링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스푼은 물을 굉장히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이렇게 커요. 스푼 전체에 파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전체에. 그래서 그러면 어필력이 강하겠죠. 아무래도 어필력이 강하고, 그 반면의 단점은 송어들이 빨리 질리기도 한다는 거죠. 아, 저 스푼 아까 봤다, 이런 개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후속작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스푼이 이 지킬 스푼이에요. 길쭉한 모양의 지킬 스푼인데 이거는 롤링 액션이에요. 파동보다는 시각적인 굉장히 빠르게 리트리브를 하면서 움직이면서 빨리 떠오르는 스푼, 그리고 물을 흘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필보다는 뒤에서 어필이 따라오는 송어가 홀리게끔 집중적인, 그 대신 송어가 덜 질려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입질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색깔을 로테이션 하다가 반응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스푼이 이 BF 스푼입니다. 이 스푼은 뭐냐면 워블링과 롤링이 섞여 있어요. 느리게 릴링을 하면 굉장히 작은 롤링 액션이 나오고, 조금 빠르게 속도를 올리면 워블링이 나와요. 그게 섞여 있어서 워븐 롤이라고 그래요. 워블링과 롤링 섞여 있다고 해서 워븐 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작아요. 스푼이 작으면서 파동도 있고 롤링도 있고 워블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많이 투입하는 스푼입니다. 시각적인 액션도 이 전에 말했던 지킬보다 더 잘게 쪼개지는 액션이에요. 지킬이 이렇게 나오는 액션이라면 이거는 더 빨리, 쉽게 해서 하이피치 롤링이라고 그러죠. 하이피치, 굉장히 빠르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초보 앵글러분들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이피치를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거는 느긋한 롤링이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빠른, 그래서 송어가 한번 유혹되게 되면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액션을 갖고 있는 스푼입니다. 지금까지 스푼 낚시, 그리고 스푸닝, 이거에 대한 로테이션, 그 초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컬러,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워블링, 그 다음에 롤링, 워븐롤 액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초보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격적인 송어 낚시철이 시작이 되는데요.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고 여기 전라도 지방에도 송어 낚시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겨울에 뭐 짬낚 개념이 아닌 정말 다른 타 장르처럼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찾아주시고 많은 패턴으로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